당신은 아침 7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만원 전철에 낑겨 타고 출근해 9시간의 경무에 시달린 후 다시 3시간 동안 야근을 하고 1시간 동안 전철을 타고 퇴근합니다. 이때 머릿속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할까요? 도대체 인생은 뭘까?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지만 답 없는 고민을 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아주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을 떠올려 보기로 하죠. 바로 마사지입니다. 마사지사는 당신의 몸에 부드러운 오일을 바른 다음 어깨를 감싸고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그리고 꾹꾹 주무르기 시작하죠.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몸을 주무르면 도대체 왜 기분이 좋아지고 통증과 스트레스가 해소될까요? 당신은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5시간째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원래라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액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야 할 근육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압박돼 혈액 공급이 안 되고 통증 유발 물질들은 배출되지 못하고 신경 또한 눌리면서 아프기 시작하죠. 자, 그럼 피로에 쩔어있는 근육을 주물러 보겠습니다. 고여있던 혈액과 림프액이 마치 펌프를 달아놓은 것처럼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근육에 쌓인 노폐물이 희석되고 뭉친 조직이 풀리면 당신은 시원함을 느끼게 되죠. 또한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에 속하기 때문에 마사지로 자극을 해주면 마음이 편해지고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또한 과학적인 원리 따위는 몰랐을지라도 본능적으로 몸을 주무르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마사지란 단어의 유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 박사 헤르만 카메네츠에 따르면 처음 마사지란 단어가 등장한 것은 1812년에 발행된 불독 사전인데요. 하지만 여기선 마사지가 마찰을 이용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웠고 현재 통용되는 의미로서의 마사지는 7년 후 1819년 불어 의학사전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마사지란 단어의 뿌리에 대해서는 2가지 설이 있습니다. 만지다라는 뜻의 아랍어 마스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반죽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마세인에서 유래했다는 설이죠. 뭐가 됐든 아주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마사지를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죠. 물론 동굴 속 원시인들도 본능적으로 서로 몸을 주물러주며 마사지를 즐겼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마사지에 대한 기록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2330년경 이집트에 지어진 의사의 무덤이라고도 불리는 앙크마호르의 벽화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손과 발을 마사지하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죠. 작성된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중국의 의학서인 황제내경에도 마사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위골과 한혈의 마사지가 효과적이라고 적혀있네요. 당연히 중국에선 마사지란 말을 안 썼겠죠?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요? 베이징 광안맨병원의 장타오 명예교수는 고대 중국에선 마사지를 모쇼우라고 부르다 한나라 땐 안모우로, 명나라 땐 튜나라고 불렀다 합니다. 안모우와 튜나의 한자를 한국식으로 읽으면 안마, 튜나입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학자들은 중국의 안마가 무역로를 통해 인도로 전파됐다고 추정합니다.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에선 마사지를 샴푸아라고 표기했다고 하네요. 영어 샴푸랑 비슷하죠? 맞습니다. 샴푸아에서 샴푸란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정복에 미친 남자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지역을 지날 때 그의 병사들이 샴푸아 기술을 배워 그리스, 로마, 터키 등 지중해 지역에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전 유럽에 샴푸아, 즉 마사지가 퍼지게 되었죠. 여긴 고대 그리스입니다. 아직 마법과 종교의식 그리고 의학의 경계가 희미하죠. 하지만 한 걸출한 인물에 의해 의학의 경계가 명확히 세워집니다. 바로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죠. 히포크라테스는 마사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의사는 많은 것에 능숙해야 하지만 특히 문지르는 일에 능숙해야 한다. 히포크라테스로부터 서양의 마사지는 본격적으로 치료의 범주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스인들은 당시 전국 곳곳에 지어지던 에스클라페이온이라는 거대한 체육시설에 모여 운동을 마치고는 서로를 마사지해주며 체력을 회복했죠. 이는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제의 주치의까지 역임했던 그리스 출신 의사 클라우디스 갈레루스는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는 검투사 학교에서 일하던 시절 검투사들의 부상을 치료하는 데 마사지 요법을 사용했죠. 갈레누스가 검투사 학교에서 일한 4년 동안 단 5명만이 사망했고 이는 선임자 시절 60명이 죽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비약적인 발전이었죠. 물론 온전히 마사지 때문이라고 볼 순 없겠죠? 칼에 찔려 피가 철철 나는데 마사지를 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니 만무하니까요. 뭐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죠. 황제나 검투사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한 마사지를 즐겼습니다. 로마 시대엔 대중목욕탕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겠죠? 이 대형 목욕탕에서 로마인들은 마사지를 즐겼습니다. 근데 누가 마사지를 해줬을까요? 슬프게도 식민지에서 잡아온 노예들이 그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마사지 문화는 시대가 갈수록 번창했겠죠? 아쉽지만 적어도 서양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중세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전 유럽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이 횡행하던 시대에 발가벗고 서로의 몸을 만지며 마사지를 해준다? 제가 중세에 살았다면 절대 안 했을 것 같네요.
실제로 이 시기 서양에선 마사지에 대한 기록 자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암흑기는 르네상스 시대가 되기 전까지 쭉 이어지게 되죠. 반면 아랍에선 여전히 그리스 로마 시대의 마사지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유명했던 아랍 의사는 이븐 시나입니다. 그가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누스의 영향을 받아 저술한 당대의 의학서 의학 정전에는 마사지의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운동 후에 문질러서 회복을 유도하는 것을 회복 유도 마찰이라고 한다. 이것은 운동으로 회복되지 않은 근육에 남아있는 피로를 회복시켜주기 위함이다. 심지어 아랍인들은 말에게도 마사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당시 말들은 전쟁에도 나가고 놀이와 훈련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아랍 남자들은 아내보다 말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얼마나 지극정성이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오랜 세월이 지나 1800년대가 됩니다. 르네상스를 거치며 유럽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많이 누그러졌죠. 사람들은 다시 마사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스웨덴 마사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뜬금없죠? 스웨덴이 마사지로 유명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근대의 마사지는 스웨덴에서 탄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페르 헨리크 링이란 분입니다. 1804년부터 룬츠 대학에서 펜싱과 체조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 위해 해부학과 생리학을 공부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펜싱 수업에서 몇몇 학생들이 신체적인 구조 때문에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화가 나서 학생들에게 폭언과 구타를 시전했겠죠? 아닙니다. 위대한 스승 링은 그렇게 하는 대신 1813년에 스웨디시 로열 센트럴 인스티튜트 오브 짐내스틱스를 열고 인체 구조에 대한 연구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근대의학과 접목시키는 데 성공하죠. 1851년 링의 연구 성과는 38개의 학교를 통해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1856년 찰스 테일러와 조지 테일러에 의해 미국에까지 알려지죠.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마사지는 군인들의 재활에 널리 사용됐습니다. 근데 2차 대전 당시 마사지로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제정 러시아에 태어난 독일계 혈통 펠릭스 커스텐이란 물리치료사가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선 독일군으로 싸우기도 했죠. 그러다 핀란드 내전에 개입한 독일군 무리를 따라 핀란드로 가 그곳에 정착한 다음 시민권까지 따게 됩니다. 헬싱키에서 물리치료를 공부하고 자격증을 딴 커스텐은 다시 독일로 돌아오는데 그곳에서 운명적으로 티벳 마사지 명인인 고 선생을 만납니다. 고 선생의 마사지 기술을 전부 전수받은 커스텐에겐 유명한 고객들이 몰려듭니다. 그 중엔 히틀러의 친위대 SS의 수장 하이니히 히물러도 있었죠. 이윽고 그는 히물러의 개인 물리치료사가 됩니다. 커스텐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히물러의 요청을 거절하면 죽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수락했다 하는군요. 히물러는 심한 복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커스텐은 귀신 같은 마사지 요법으로 히물러의 복통을 덜어줬고 이에 히물러는 커스텐을 깊이 신뢰하게 됐죠. 히물러 옆에서 커스텐은 나치의 온갖 만행을 듣게 됩니다.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었던 커스텐은 자신의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기로 합니다. 바로 히물러에게 마사지를 해줄 때마다 그가 수용소에 잡아둔 죄수들을 한 명 혹은 그 이상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이 진행될수록 전황은 나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히물러는 연합군과의 조약을 끌어내기 위해 그가 그토록 경멸에 맞지 않던 유대인들을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커스텐은 이런 히물러의 의중을 간파하고 세계 유대인 의회의 스웨덴 대표 로버트 마수르와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커스텐의 집에서 마수르를 만난 히물러는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2시간 반 동안 자기 변명을 포함한 똥꼬쇼를 펼친 후 수천 명의 유대인 포로들을 풀어주기로 하죠.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할 뻔했던 수많은 포로들이 커스텐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사람 살리는 마사지라고 불러도 되겠죠? 현대에 와서도 마사지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사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다른 사람이 꽤 오랜 시간을 들여 해줘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보통은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혼자서도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뭘까요? 바로 마사지 도구죠. 사실 마사지 도구는 고대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현재 발견된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 상나라 시대의 것입니다. 로마 시대 황제의 주치 오리바시우스도 뼈나 나무, 금속으로 만든 도구로 마사지를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주로 돌이나 롤러 형태의 마사지 도구가 유행했습니다. 롤러 형태의 마사지 도구는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폼롤러 또한 이런 마사지 도구의 일부죠. 하지만 인간들은 생각보다 더 게을렀습니다. 도구를 이용해 문지르는 것조차 귀찮았죠. 그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고안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로 마사지 기계죠. 가장 기계다운 기계로서의 첫 발명은 1855년 무렵 독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툭 튀어나온 아랫부분이 드릴처럼 몸을 두드리는 방식이었죠. 현대의 마사지건이랑 유사하네요. 19세기엔 이런 류의 기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1887년에 미국의 의학 박사 조지 테일러가 발명한 마사지 기계입니다. 무려 증기로 작동되는 마사지 장치였죠. 침대 사이에 튀어나온 바퀴가 환자의 복부를 마사지해줬다고 하네요. 이 사진들도 그 무렵 사용됐던 마사지 기계들입니다. 그럴듯하죠? 전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마사지 기계들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마사지 기계는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부터 활발히 개발됐죠. 배터리를 이용한 첫 마사지 기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진만 봐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것 같죠? 아트 오브 마사지라는 저서를 남기기도 한 미국의 의학 박사 존 하비 켈로그가 만든 기계입니다. 켈로그, 익숙한 이름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켈로그 시리얼을 만든 사람입니다. 피넛버터를 개발하는 데도 공헌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굉장한 사람이죠. 2차 대전이 끝난 1950년대 일본의 한 기술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누가 24시간 마사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 후지모토 노부오는 진짜로 그런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궁극의 마사지 기계 안마의자입니다. 사진을 보니 롤러 2개가 뒤에서 사람의 등을 문질러주는 것 같네요. 마사지 체어는 점점 발전을 해나갑니다. 등만 문질러주다가 허리, 목, 그리고 팔다리, 엉덩이까지 전신을 마사지하는 형태의 의자가 출시됐죠. 점점 익숙한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죠.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 마사지 기구 시장의 규모는 137.9억 달러, 약 16조 원이고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구 산업만 이 정도인데 마사지 산업 자체 규모는 훨씬 클 것 같네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사지를 즐기고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퇴근길 전철안입니다. 피로를 잊기 위해 당신은 치킨과 맥주를 사서 집에 가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배만 나오게 할 뿐입니다. 심지어 수면도 방해해 피로가 더 쌓이게 만들죠. 저는 한번 꾹 참고 그 돈으로 차라리 폼롤러나 마사지건을 살 것 같네요. 3번 정도 참으면 마사지 샵에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좀 더 많이 참으면 어쩌면 마사지 체어를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신이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